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박시수 우주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바쁘게 살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떤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정말 많은 소식들이 한 주 동안 있긴 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주 개발 도상국들의 어떤 약진 어. 이런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개발 도상국이죠. 이제 막 걸음마 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요?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뭐 보통은 뭐 지금까지도 뭐 경제적으로나 뭐 식량 뭐 측면에서나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 우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식량이나 경제적 문제를 우주 산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 개발을 시작한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뉴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 개발 도상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자님. 아프리카가 진짜 왜 이 우주 개발에 힘을 쏟을까요? 우선 통신, 특히 초고속 인터넷을 한번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요? 예. 아프리카에서도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걸 사용하게 될 텐데 예. 일단은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까 거기도? 지금 통계를 보면 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한 50%에서 한 80% 국가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100% 되니까. 네네. 근데 인터넷이란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통신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계됐을 때 뭐 경제적이라든지 산업적이라든지 교육적이라든지 네네. 다양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상 인터넷망을 까는 데는 굉장히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네. 땅 자체가 워낙 좀 이게 뭐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위성통신, 특히 네.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네. 이 기회를 많은 나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인터넷 때문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죠, 지하에. 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자원이 있는 것도 사실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사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것을 잘 관측을 하면 네. 그 위치와 그 자원의 종류 이런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위성으로도 이 대륙에 있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프리카 대륙의 이 나라들이 자력으로 우주 개발을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아프리카도 우리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국가와의 어떤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중국이 아프리카를 도울까요? 예,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1대1로라는 프로젝트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현재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의 어떤 뭐 핵심 뭐 프로젝트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어떤 상대국의 네. 어떤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어떤 외교의 어떤 영향력 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일환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의 우주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아프리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돕고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필요한 장비를 보급해주는 경우도 장비, 있고, 예. 네. 또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데 기술도 네. 이전해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프리카가 결국 모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네. 필요한 발사체 그것도 중국 발사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기자님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요. 예, 오. 뭐 굉장히 최근입니다. 7월에 네. 바로 중국의 최대 우주 관련 공기업인데요. 중국 항천 과기 그룹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집트 우주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우주청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최근에 이제 가졌고요. 네. 그보다 앞서서 이제 6월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중국이 이집트의 우주 상황 인식에 사용될 장비를 네. 예, 공급해줬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우주 상황 인식은 쉽게 말하면 우주를 보는 CCTV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지상 장비를 네네. 말하는 건데요. 우주 쪽에 물체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해지겠죠. 이 분야를 도와줬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우주 상황 인식 장비를 중국이 대줬다라는 것 외에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다라는 네. 것을 시사하는 하나의 어떤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이 자체도 너무나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또 다른 어떤 뭐 장비라든지 기술적인 도움이 있을까요? 이집트의 인공위성을 네. 중국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경우가 또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올해 3월입니다. 이제 중국 창정 2C라는 이제 로켓가 있는데 거기다 네. 이제 지구 관측 위성, 이집트의 지구 관측 위성인데요. 호로스 1, 2 이 두 위성을 발사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위성 개발 자체가 이집트 정부와 중국의 이제 DFH라는 네. 회사가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이집트 정부와 예. 중국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위성의 개발부터 발사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 중국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위성 발사를 해준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위성을 발사해 주려면요. 그리고 그것을 로켓에 실으려면 네. 이 위성이 어느 궤도로 가는지 네, 그리고 네. 이 위성의 뭐 크기, 네. 무게, 그리고 네. 장착돼 있는 장비가 뭐가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히 원하는 곳에 위성을 안착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관련된 정보를 이집트와 중국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위성이 결국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중요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중국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혹시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여러 나라 모두가 중국의 도움만 받을까요? 그렇진 않죠. 네.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렇죠. 그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크게 한 두 개 정도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 경제적 두 번째는 안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도 부국이고 경제적으로 튼튼하지만 결국 우주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매출, 수입이 계속 생겨야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사실상 러시아가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서방 국가, 서방 진영의 국가들과의 거래가 이제 뭐 다 종료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우주 분야는 어떤 굉장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아프리카 시장을 뚫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낸 거군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이제 보도가 난 것이 어떤 이집트와 알제리가 네. 군사용 정찰 위성을 러시아에 주문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찰 위성은 뭐 굉장히 가격도 고가지만 일단 그것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알제리와 이집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뭐 그 외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과 미얀마 쪽과도 위성 발사 계약을 현재 네. 러시아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난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동남아 주변에 있는 어떤 우주 개발
개발도상국들도 러시아와 거래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우주 분야의 어떤 경제성 악화, 수익성 악화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이 안보적 이유가 또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영토가 가로로 넓게 돼 있죠. 그걸 그렇죠. 위해서는 아까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서 말씀드린 우주 상황 인식 분야가 또 이제 있는데요. 러시아는 영토가 너무 광대해서 그 영토를 일단 감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주 상황 감시에 대한 이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분야에서 아프리카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럽 연합처럼 아프리카도 좀 연합을 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서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뭐 도모한다든지 서로 협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아, 맞췄나요? 예. 아프리카가 올해 1월이죠. 아프리카 우주국이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죠. 일단 올해 1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 본부는 이집트 수도죠. 카이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어떤 핵심 미션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어떤 합의체인 이제 아프리카 유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회원들 간의 우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아프리카 우주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인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아프리카 유니언이 2015년에 아젠다 2063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우주입니다. 2063이면 2063년의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63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이 아젠다 2063의 어떤 큰 미션인데요. 거기에 이제 15개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 철도망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농지파악을 더 잘해서 자원 생산을 더 잘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이 있고 그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우주 개발도상국.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뗄 그런 단계인데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내고 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냥 돈만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은 매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냈나요? 2019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우주 관련 기업이 꽤 있습니다. 283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죠. 와,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매출도 상당히 있습니다. 73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3억 달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로. 그럼 계산을. 많다. 뭐 73억 달러는 기본적으로 뭐 꽤 큰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2024년까지 100억 달러 정도로 매출이 늘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기업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어떻게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1947년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일찍 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게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999년에 첫 번째 위성 선셋이라는 그 위성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최초의 위성입니다.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우주 개발 도상국이긴 하지만
그 역사는 절대 짧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독립된 우주청, 남아공 우주청이 네. 설립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과 국제 협력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사, 나사. 독일,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과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한번 공동으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현지 대학과 남아공 대학도 이제 거기 참여해서 개발했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실패를 했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특히 우주 관련 국제 협력 부분에서도 네.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뭐 생각하고 또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올해 9월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의 유인 달기지 네. 개발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달 기지요? 그죠? 국제 달 연구기지라고 해서 네. 이제 중국이 2030년대까지 달에 유인 우주기지를 이제 달 표면에 네네.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남아공이 우리도 조인하겠다, 함께하겠다. 하겠다라는 네. 것을 발표했죠. 또 넓혀 가볼까요? 다른 나라 가볼까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뭐 네.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국가로 이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뒤처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2019년에 네.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죠. 그렇군요. 네. 가나도 있네요. 네, 가나도 있습니다. 네. 자체 개발한 위성입니다. 가나셋이라는 것을 2017년에 발사를 했고요. 또 케냐 한번 말씀을 드릴 케냐. 것 같은데요. 네. 뭐 케냐하면 우리가 마라톤의 국가로 이렇게 그쵸.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1962년부터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 이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962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대학이랑 같이 협력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작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우주국 이런 곳들과 꾸준하게 협력을 하면서 위성 개발 그리고 뭐 기타 관련 우주와 관련된 기술 개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요 우주개발도상국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렇게 기술이 부족해서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감개무량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 네. 원조를 받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자체 능력을 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또 아프리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우리나라도 좀 우주 산업이 좀 빨리 좀 크게 성장해서 중국, 러시아처럼 이 아프리카라는 떠오르는 우주 시장에 함께 뛰어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바람입니다. 네, 자 스페이스 뉴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